자, 지난번에 언급했던 증시 과세 개편안이 드디어 어제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예상한 수준이었고요. 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정부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기국회에 들어가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의 토의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더 수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단 정부가 만든 안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분이 설명해 주셨듯이 큰 방향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붙었던 증권 거래세를 대폭 줄이고요. 네. 대폭이란 말은 이제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 거래세는 낮추고 예. 새롭게 이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새로 물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큰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 거래세를 낮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25% 거래세가 달라붙거든요. 예. 이걸 이제 2022년, 2023년 두 해에 나눠서 총 0.1%포인트. 그러니까 2022년에 0.23%로 한 0.02%포인트 낮추고요. 2023년이 되면 0.15%까지 낮춰주겠다라는 겁니다. 당초 민주당이 공약했던 내용은 사실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퇴보한 안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새롭게 과세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사실은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도 일정 부분 물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대주주에 한해서만 사실은 물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대주주 기준이 지금 얼마냐? 10억 원입니다. 네.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가치가 10억 원이 넘을 때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20%를 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춰집니다. 그래서 3억 원만 이제 넘게 보유하면 20%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네. 이걸 2023년에는 이 3억 기준도 없애버리고 아예 모든 소액주주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다 양도소득세 20%를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억 원을 약간 그 고가 주식 보유자로 분류를 해서 3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25%를 내야 되고요.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20%만 내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채권이라든지 펀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과세가 따로 없었거든요. 세금을 네. 안 물리는 상품이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세금을 다 물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채권, 펀드 하나하나의 세금을 따로따로 물리는 게 아니고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그러니까 뭐 ELS나 DLS 같은 거죠. 네. 이걸 다 하나로 뭉쳐서 한 개인이 투자하는 모든 금융투자 자산을 다 묶어서 뭐 여기서는 이익이 나고 여기서는 손실이 났을 수 있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이제 그 빼고 더해서 네. 남는 순이익에 대해서 20%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크게 세 가지로 증권 거래세 인하, 그리고 양도소득은 이제 그전에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는 소액주주 모두에게 과세가 되는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을 통산해서 또 과세하는 그런 계획,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양도소득세가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좀 배제돼 있는 큰 어떤 틀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한 해에 1년 동안 2천만 원 이상을 번 사람만 세금을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기본 공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주식 투자해서 이익을 냈지만 2천만 원 번 사람들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라는 게 과세 당국의 방침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겁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올해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네. 세금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인하되는 0.15% 그 증권 거래세만 물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 가치가 3억 원이 넘어가면 25%를 내야 되는 거고요. 네. 3억 원이 안 넘으면 20%만 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1억 원을 투자해서 주식을 팔았더니 1억 4천만 원이 됐어요. 네. 한 해 동안 4천만 원으로 번 거죠. 상당히 성공하셨네요. 그렇죠. 예를 굉장히 들어서, 성공한 예. 예를 투자인데 들어서. 사실은 이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성공의 척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생겼죠.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4천만 네. 원을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네. 4천만 원 중에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예. 빼게 되겠죠. 그럼 4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을 하면 2천만 원이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내가 번 돈은 2천만 원으로 간주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네. 2천만 원에 대해서 20%.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팔았던 주식이 1억 4천만 원이니까 네. 3억이 안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만 세율을 부과하는 거고요.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20%를 하면 4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주식을 팔았던 총액이 1억 4천만 원이니까 네. 거기에 0.15% 증권거래세를 계산하면 21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400만 원, 증권거래세 21만 원을 더하면 421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기존에는 이런 케이스에 얼마의 세금을 냈냐? 네. 양도소득세가 없었기 때문에 소득은 빼고요. 1억 4천만 원 주식을 팔았는데 네. 지금 현재 증권 거래세가 0.25%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5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421만 원. 네. 엄청나게 10배 이상의 세금이 이제 더 나가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반발하는 그런 어떤 형국이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보조적인 수단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익통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손익통산은 뭐냐면 1년 동안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할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이익을 내고 어떤 경우는 손실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합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주식을 팔았는데 4천만 원 이익을 냈는데 그 다음에 하반기에 2천만 원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빼면 네트로는 2천만 원 이익을 낸 거죠. 예.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니까 네.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샀다 팔았다를 여러 번 할 경우에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 순이익만 계산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익통산이고요. 두 번째는 2월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제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총 2천만 원 손실이 났다. 당연히 손실이 났으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겠죠.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겠죠. 네. 근데 운이 좋아서 내년에 4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럼 4천만 원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나 작년에 2천만 원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작년 2천만 원 손실이 난 걸 끌어와서 2월에 와서 네. 아니 작년에 2천만 원 손실이 났는데 올해 4천만 원이니까 이 두 개를 뺀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올해 실질적으로 내가 번 돈은 2천만 원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기간 이렇게 2월 공제라고 하는데요. 2월 공제 기간은 3년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3년 전에 낸 손실까지도 다 땡겨와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또 공제 항목이 생겼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크게 세 가지, 기본 공제, 그리고 손익 통산, 그리고 손실의 2월 공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사실 뭐 기본 공제나 손익 통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어떤 원칙, 그런 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2월 공제 부분이 사실 되게 저는 재미있게 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게 새로 이제 신설이 되게 되는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매겨지는 겁니까?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주식이건 뭐 채권이건 펀드건 뭐 ELS, DLS건 간에 이 손실과 이익을 다 합산하겠다는 네. 겁니다. 지금 주식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에는 세금을 안 냈지만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있었지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역시 20%를 내고 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채권,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뭐 MMF, 또 ELS, DLS 이런 모든 상품을 다 합쳐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20% 세율을 물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주식에서 그 이익이 났지만 다른 부분에서 손실이 난 경우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에서 이익을 많이 내도 채권에서는 손실이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동시에 투자했다면. 그런 면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과세 당국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봐준 정책이 아닌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